반갑습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축구 얘기를 했더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조회수가 높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뭐 그런 것에 연연을 하지는 않은 스타일이라서 수익 창출도 정지된 마당에, 예. 하여튼 대중이 원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대중이 관심을 가져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적절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인천에 가서, 제가 대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장님 또 5.18 관련 피소 당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는 제가 지금 기존에 인천광역시를 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될 수 없어서 김현민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담당이 주심이 소병진 판사였고 그 사람만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만 심리에 참여했는데 뭐 유감스럽게도 전남대 법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상당히 불길한 느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그런 식으로 지금 판결이 나서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제도 물론 지연이라는 그런 이유, 학연이라는 이유, 이런 것들이 어떤 재판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에 달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병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네, 기각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이유도 되게 단순해요. 신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세 사람 얘기를 했지만 일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호남 쪽 사건을 한번 해보니까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지역 카르텔이나 부패 카르텔이 너무나 깊이 있게 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대한 큰 개혁, 뭐 혁명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와 관련돼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다가 점점 그 연고나 연관성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우리 윤영진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즉시 항고장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즉시 항고장을 제출을 하였고 이 즉시 항고장이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는 다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집행정지 본안을 안 다투고 본안과 관련된 내용을 안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는 기각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 담당 판사들이 3명 모두가 도장 찍은 3명 모두 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들의 마지막 사건인데 어떻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판결이죠. 오늘 마지막 도장을 찍는 날인데 19일 날부터 이제 서울중앙으로 가니까 차라리 그냥 다음에 있을 재판부한테 그걸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소병진 이 사람한테 가더니만 기각이네요. 얼굴은 좀 우파처럼 관상이 있어서 나름의 또 다른 기대를 해왔지만 역시나 적신하였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정말로 답답하지 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에요. 이제 사실 뭐 의장직에서 박탈됐는데 그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죠.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본안에 있어서는 판단하기도 싫다고 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적지 않은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다고 합니다. 65세에 법정에 처음으로 해서 약간 나름 울컥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허식 의장님의 어떤 진지함, 엄숙함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싸우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전남대 법대 나온 판사가 못 받아주네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딱 그렇게 걸릴지 모르겠네. 딱 두 사람은 다른 쪽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딱 전남대 법대 딱 걸려요. 네. 어느 순간 우리가 탄핵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이 탄핵공화국이 돼버렸고 이 탄핵공화국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곳곳이 그러한 것들을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도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 곳곳에 보고도 대통령 탄핵까지 이 남발하는 거를 사법부가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한동훈이죠. 예, 한동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고가 들어가고 빨리 윤리위에 해부를 시켰는지 그거는 민주당 쪽이 작업하는 애들이 바로 직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지금 그 현 시점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강부혁이라는 중앙지법의 막내 영장 전담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말이 되나? 판사 막내가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의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배정이나 배당 과정도 어떤 예를 들면 법원 공무원 노조가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 그것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장님이 그 판사한테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같이 인천지법에서 자유의 희망을 씨앗을 쏘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람은 다음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네요.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광주 사태라고 해도 고발된다. 미친 거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든 역사를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전쟁이 쏘아 올린 역사 그 바로 알기, 이승만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던 좌파와 김일성 일당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5.18 부분도 제대로 한번 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파야 되고 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18 부분은 가짜 유공자들 색출하는 그런 차들 이제 증언도 있고 이러니까 그 위계 공무집행 방해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8 헌법에 넣으면 큰일 나겠죠. 예. 이 참. 근데 지금 양당 둘 다 저러고 있으니 한동훈도 5.18 넣자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낙연도 마찬가지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힘을 키워야 되고 세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허식 의장의 사례가 국회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빨리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또 다른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